박일학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서 정확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심각해질 개연성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엔의 경제 제재로 북한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서 북한은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식량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 지식인들의 전언에 의하면 김정은의 통치 자금도 고갈되어 가고 있고 연이은 숙청으로 군을 비롯한 체제 불안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김여정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정은의 건강이나 위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우리가 북한 지역을 수복할 것을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하여 별도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회원국에 대한 군대의 투입이나 내정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순치관계로 북한을 보고 있어서 개입의 동기가 크고 북한과 동맹조약, 즉 상호 우호조약을 맺고 있어서 유사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의 북한의 안전과 대량 탈북자 통제를 명분으로 북한의 군대를 투입시켜 안정시킨 후 친중국 정권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영토로 편입할 겁니다. 중국은 은밀히 병력을 진주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최단 시간 내에 투입할 수 있는 다수의 신속 대응 부대를 지정해두고 있는 상태이고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의 베넷 박사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비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이 불안정해졌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일단 북중 국경 100km 선 넘어서까지 군대를 진격시킨 다음에 사태 추이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북중 국경 100km 이내에 북한의 중요한 핵시설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김태준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2014년 한 세미나에서의 발표문을 통하여 중국군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망, 수색 정찰 및 난민 차단, 북한 진입로 및 거점 확보,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시설 접수, 지휘부와 평양 접수의 5단계로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박사와 유사하게 그는 중국은 2단계 수색 정찰 및 난민 차단 단계에서 북중 국경을 약 50km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정도면 충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4단계에서 중국군은 사태 발생 일주일 내에 북중 국경 지역 약 100km 정도까지 진입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기지들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었습니다. 마지막 5단계 평양 점령은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1개월 만에 완료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하순 미국의 랜드 연구소는 중국군이 개입해서 북한을 분할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4개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북중 국경 너머 50km 선, 두 번째는 100km 선, 세 번째 방안은 평안북도 남단과 함경남도 함흥남부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선, 그리고 네 번째는 남포 원산을 연결하는 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남포 원산선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 북한 지역의 대부분을 중국에 편입시킨다는 겁니다. 한미연합사에서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이 북한으로 진입한다면 철도와 도로망으로 연결된 단둥 신의주, 허릉무산, 지안 만포, 숭장어 해산간 4개 축선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2017년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4년부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이라고 판단되는 대규모 훈련을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한반도를 관할하는 북부정구사령부에 5, 6개 사단을 신속 대응부 성격으로 우선 배치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6 내지 7만 명 수준의 지상군을 단번에 북한 지역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사항은 중국이 이와 같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어떤 항의도 무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1450km나 되는 국경을 공유하여 언제 어디로든 금방 북한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합병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지만 현재 한미동맹 관계도 공고하지 못하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만 통제해준다면 중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면서까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이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북한 지역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한국군을 보내어 중국군의 진입을 저지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은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중국의 개입이 감지되면 북중 국경 지역에 군대를 보내 교전함으로써 시간을 벌면서 중국군의 불법적인 개입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사이에 북한 정부 또는 북한의 정파와 협조하여 남북한이 동시에 중국군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도박으로서 우리 정치 지도자의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다수의 국민들도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데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보관을 개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두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사전에 강구해둬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